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희입니다. 오늘 좀 뒤에 구조도 바뀌고 오늘 저도 좀 약간 노출이 있는 옷을 좀 입어봤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이태원에 놀러 갈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이거든요. 근데 신종 코로나도 너무 막 진짜 날리고 해가지고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도톰해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또 못 입을 것 같아서 그냥 고민하다가 영상이라도 입어보자 해서 입어봤어요. 좀 어떤가요? 너무 좀 그런가요? 좀 올릴까요? 좀 낫죠?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제가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간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직업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수간호사 선생님 뭐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은 약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규 간호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해 주는 게 좀 더 시기상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규 간호사 분들 그리고 아니면 학생 간호사 분들이 해준 질문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Q&A 1탄 신규 간호사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수연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당장 다음 주 3월 2일 입사서를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입니다. 우연하게 알게 된 선생님 유튜브 영상들로 임상에 나아가기 직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1번, 신규 간호사의 필수템이 궁금합니다. 2번, 고된 3교대 근무 속에서 체력은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3번, 근무 중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4번, 3월 입사의 장점과 단점, 선배들이 바라보는 신규 간호사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질문이 총 4개가 있는데 체력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체력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또 따로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신규 간호사의 필수템. 신규 간호사의 필수템은 당연히 볼펜과 수첩입니다.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볼펜이랑 수첩 하나만 들고 위에 액팅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메모해야 돼요. 진짜로. 필수템은 볼펜과 수첩. 진짜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무조건 볼펜과 수첩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2번 체력에 대한 질문은 따로 모아서 해볼게요. 3번 근무 중에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이거는 진짜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63kg였거든요. 제 키가 171인데 63kg까지 쪘었어가지고 그때 진짜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여가지고 충격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제일 적게 나왔던 게 54kg까지 뺐었어요. 이걸 빼는 방법을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거는 좀 얘기하기엔 좀 3교대이다 보니 좀 어렵고 보통 상근직을 하는 분들이 하는 방식과 좀 달라서 이거는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진짜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4번 3월 입사의 장점과 단점, 선배들이 바라보는 신규 간호사의 모습. 장점은 일단 좀 더 쉴 수 있다는 점? 좀 더 쉴 수 있죠. 한 달, 보통 2월에 입사하는 선생님들보다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보다는 쉴 수 있는데, 단점은 사실 한 달이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달이면은 거의 지금 거의 한 20 며칠을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또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할 줄 안다고 해서 3월에 들어온 신규를 자기 후임 마냥 좀 무시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은 거의 뭐 동기나 다름없죠. 동기죠. 동기인데 이제 뭐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기한테 이제 좀 배워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3월에 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점? 그리고 이번에 체력 관리를 물어주셨던 분들이 좀 많아요. 친구들보다 1년 뒤쳐졌다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너무 많네요. 제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3교대 하시면서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체력에 대한 질문이 또 많아가지고 보면은 유진님이랑 유진님 다르신 분인가? 궁금한 점은 간호사는 3교대 근무라서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이 익숙해질까요?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듀티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아파서 쓰러지거나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지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체력에 대한 질문을 해주자면 체력 관리는 사실 수면이 제일 중요해요. 수면. 그러니까 수면을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제일 중요한데
제 친구들, 간호사 하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머리만 대면 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진짜 막 이브닝 하고 놀다가 막 출근해도 완전 체력이 쌩쌩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머리를 댄 지 한 4-5시간 뒤에 잠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자면서 좀 많이 깨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체력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할 때 좀 골골댄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거. 자기가 만약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3교대 하면서도 체력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자기 전에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보면 홍삼 같은 거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를 찍고 싶은 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유진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이 익숙해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이 익숙해지냐면 길게 보면 최대 3달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최대 3달이면 진짜 웬만한 진짜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 아닌 이상 좀 일이 거의 다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자기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시즌이 한 입사하고 3개월 후 그쯤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좀 진짜 완전 편해지는 건 한 1년? 그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서 쓰러지거나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하기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수선생님한테 먼저 말을 해야겠죠. 수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은 수선생님이 알아서 근무를 조정을 해요. 이제 뭐 오프인 사람, 뭐 투오프인 사람, 3오프인 사람 중에 나올 사람 있으면 좀 오프를 자른다거나, 대신 그 사람이 좀 나중에 뒤에 선생님과 근무를 바꿔서 선생님이 그 사람 근무를 대신 해줘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근무가 이제 유동적으로 돌아가죠. 간호사도 사람인데 그런 돌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죠.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가 바뀐다고 해서 원망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면 진짜 그 사람 인성이 안 좋은 거니까 나중에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너무 죄송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응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규 간호사입니다. 푸십 선생님께서 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쁜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선생님들끼리는 친하신데 저는 동기도 없어서 외롭고 쌤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 같아요. 저는 원래 친화력도 강하고 활발한 성격인데 병동에만 있으면 소심해지고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만 같아요. 선생님은 신규 때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1년만 버티면 된다는데 정말 1년만 버티면 잘 적응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뭐 구독자님께 그 선임 간호사가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그게 태우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 사람이 그냥 친화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직장 동료로 대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이 일에 굉장히 열정이 있구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구나 싶어서 더 많이 알려주게 되고, 뒤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걔 질문 많이 하고 잘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른 선생님들도 구독자님을 굉장히 좋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이 질문 많이 하고 무조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느 순간 친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듣는 척 하면서 얘기들을 좀 다 듣고 있어요. 뭐 진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샀어? 아니면 내가 뭐 이번에 속눈썹 하러 갈 거야? 아니면은 뭐 내가 이번에 머리를 자를 거야? 머리 잘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몰래 좀 들어놨다가 다른 동료랑 다른 선임생이랑 얘기하는 걸 들어놨다가 둘이서만 있을 때 선생님 뭐 속눈썹 붙이셨어요?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척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의 변화를 좀 알아봐 준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억지로라도 말 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 이상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고 억지로라도 좀 더 말 많이 걸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규 때 적응하는 방법은 방금 말한 방법들이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된다는데 정말 1년만 버티면 잘 적응할 수 있나요? 3개월만 지나도 진짜 적응 가능하고, 완전 적응 가능하고, 1년이면 진짜
내 집 안방 같은 그렇게 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읒 이응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입사를 하는데 신규로서 무엇을 공부해가야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가야 하는지 참 막막해서 제가 노답소리 듣지 않게 제가 뭘 준비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고, 이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 복숭아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지금은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밥값은 하는 신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 잘하는 사랑받는 신규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아예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지 않죠. 이게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신규 간호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 병동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공통적인 것, 다들 어느 병동에 가도 공통적으로 보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공부해 가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피검사 정상 수치, 아니면 의학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적응하기 더 편할 거예요. 사실 인계할 때 피검사에 대해서 랩이라고 하죠. 그거를 정말 그냥 인계할 때 필수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환자에 대해서 더 빨리 파악을 하려면 그런 피검사 정상 수치나 그 피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어부노말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인계를 할 때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길 거예요.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데 이런 피검사인데 이런 처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공부해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은 민혜리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신규로 입사하는 첫날 배정받은 부서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만 해도 너무 긴장돼서요. 다음 질문, 특파와 병동의 각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신규로 입사하는 첫날에는 이게 좀 약간 답게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포인트만 집어서 말해주자면, 절대 진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마세요. 진짜로 무조건 엉덩이 붙이지 말라는 말이 앉아있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절대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말 것. 두 번째, 수첩과 볼펜은 손에 무조건 쥐고 있을 것. 수첩이랑 볼펜을 왜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뭘 말을 해주시면 사실 그 당시에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해서 뭔가 기억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적지 않아도 이걸 내가 기억을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뭔가 안 적게 돼요. 근데 한 며칠 뒤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그걸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던가, 그러면은 막상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그 시시콜콜한 말이라도 다 적고 열심히 막 공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첫날에 아마 좀 정신이 없겠지만 그 병동에서 쓰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카메라로, 저는 좀 일부러 소리나게 찍었었거든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찍고 있다, 내가 공부하려고 찍는 중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막 소리나게 찍었었는데, 막상 근데 전 진짜 공부를 하려고 찍긴 찍었었어요. 거기서 쓰는 약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되시고, 사실 근데 첫날에 눈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알려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약도 다 찍었어. 근데 지금 뭐 다른 선생님들도 별로 바빠 보이지 않아. 수첩이랑 볼펜을 들고 있어도 내가 적을 게 없어. 근데 엉덩이를 붙이고 있고 싶진 않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그 병동 간호사실을 돌아다니면서 물품 위치 같은 거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물품 위치를 좀 빨리 익히면 진짜 선생님들도 편하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좋게 봐요. 그래서 그런 물품 위치를 익히려는 노력들,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행동 지침을 첫날의 행동 지침을 좀 가지고 일을 적응하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주신 질문, 특파와 병동의 각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특파라고 하시면 응급실, 수술방, 뭐 중환자실, 인공심장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응급실 장점은 일단 좀 환자를 오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약간 심플한 환자면 그냥
그냥 좀 빨리빨리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응급 상황이 터지면 너무 멘붕이 된다. 응급실인 만큼 CPR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게 터지면은 좀 멘탈이 탈탈 털리겠죠? 그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병동과 비교해서 좀 보자면 응급실은 제가 응급실도 일해봤지만 한가하다가도 언제 갑자기 진짜 환자가 막 100명이 몰려올지 몰라요. 진짜 한가하다가 딱 1초 뒤에 정말 환자가 119가 진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약간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저는 되게 싫었어요. 병동은 좀 수술이 좀 정해져 있고 오늘 약간 입원할 환자가 이 정도쯤 되겠구나 이런 게 약간 대략은 감이 가거든요. 뭐 응급실 통해서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응급실에 일할 때는 갑자기 뭐 환자들이 너무 몰려오는 게 그런 게 좀 단점이었죠. 스트레스였죠. 수술방은 일단 보호자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좀 장점이 아닐까요? 왜냐면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 뭐 좋은 환자분들 만나면은 좋겠지만 좀 약간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면 수술방에서는 다 마취를 하고 좀 다 대부분 다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에는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너무 밀폐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되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게 좀 많아요. 수술방이. 마취가 포함. ICU.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는 환자가 뭐 1대3, 1대5, 뭐 1대7, 뭐 이렇게 환자를 많이 케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병동에 있다가 ICU 간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병동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좀 차라리 병동에 약간 스테이블한 환자를 좀 많이 보는 게 낫지. 이제 좀 ICU는 각각에 다 이제 워낙에 중한 환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 제가 멘탈이 많이 약해서 금방 퇴사할까 걱정인데 세희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루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신규 간호사로서 퇴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신규 간호사 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일도 처음 접하는 일들이고 아무리 학생 간호사 때 공부를 하고 갔어도 이제 막상 임상에 가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극복하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동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동기들이나 정말 마음에 잘 맞는 1년차 정도의 선임? 너무 이제 연차가 많이 차이 나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잘 맞는 1, 2년 차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선임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을 만나면 진짜 사실 좀 힘들어도 그냥 틈틈이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전 동기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면 여러분들 그 통장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되게 구시대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할부로 뭔가를 질렀어요. 할부로 뭔가를 진짜 막 2, 30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질러가지고 정말 100얼마, 200얼마 이런 걸 할부로 지르고 내가 이거 그만두면은 이걸 돈 못 갚는다, 나 빚쟁이 된다 이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좀 웃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은근 진짜 도움이 돼요. 지금 무슨 저딴 걸 답변을 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할부로 뭔가를 지른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로. 할부로 뭘 지르고 내가 동기도 있어. 이러면 거기는 뭐 그냥 완전 평생 직장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 라디오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당연히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는 진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뭐 사회생활의 일환이죠. 사회생활 일환이고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르다고 하니까 혼나고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도 사실 사람이 힘든 거는 좀 여전한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사실 일이 다 적응이 돼서 사실 뭐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좀 이제까지 좀 다 이상한 병원들을 다녔는지 어쨌는지 만약에 간호사가 정원이 10명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명, 6명씩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병원을 좀 다녔어가지고 좀 사람이 힘들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거는 3교대 하는 거,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 그런 게 좀 힘들죠. 근데 뭐 사람 좋은 병원 가고 또 라디오님께서 머리만 대면 또 자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제가 말한 힘든 점은 그렇게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이랑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 3교대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또 필요한 준비 물품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해 보았는데요. 사실 신규 간호사들을 위한 영상이 워낙에 많다 보니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이쁨 받는, 사랑받는 신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Q&A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